굳이 팔려고 하는 매물대가 없고 오히려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풋옵션의 매도가 진행됐어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할만하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쪽집기의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한 주가 다 갔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주 첫날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둘째 날부터 올라가고 오늘까지. 오히려 이러는 게 기분이 좋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약 후 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이번 주 알아보고요. 다음 주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힌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약 후강 오히려 이거는 기분 좋은 흐름이죠. 더군다나 잠시 뒤에 제가 중요한 거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닥 탈출을 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 탈출 그러면은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권역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영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상태가 오늘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하락 멈추고 이제 좀 옆으로 가다가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더 떨어질 염려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초 비관 엄청났죠.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비관이 컸어요. 주변 증시 다 안 좋았죠. 그리고 뉴스도 되게 흉흉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종목별 장세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만 보면은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뜨뜻한, 좀 뜨거운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다음 주 이서구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번 볼게요.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죠. 있을 거예요.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좀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장 월요일 좀 올라가면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좀 있겠지만은요, 바닥 탈피 안정화 속에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하나씩 해외 증시로부터 우리는 힌트를 얻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미국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죠? 그런데 한번 뚝 떨어졌었고요. 9월 중순까지.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졌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약간 높지만 쌍바닥이라고 해요. 지금 전날에도 좀 떨어졌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형성됐다고 기술적 분석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전 고점, 가운데 있었던 이 고점을 종가상 돌파를 하고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 미국 증시도 돌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락을 멈추고 이제 여기 초입부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능성이에요. 기술적 분석은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나타났을 때 쌍바닥이라고 하거든요. 바닥을 2번. 그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세가 아주 세게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 증시가 바로 우리나라였고요. S&P로 가보죠. 모든 업종 테마가 다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보면 오늘 공부 많이 하네요. 9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약간 달라요. 9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런데 S&P는요. 쌍바닥을 찍는 듯 하면서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좀 다르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뭐 같아요? 우리 PD님 뭐 같아요? 산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내가 여기 써볼까요? 머리, 어깨라고 해요. Head and shoulder 패턴. Head and shoulder 패턴. 이거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서 한 번 털었고 한 번 더 세게 올렸는데 여기서 대주주든 큰 물량이 나오면서 또 떨어졌는데 그 고점을 못 벗기고 내려갔을 때 하락으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기 추세를 볼 때.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놨을 때 헤드 앤 숄더라고 해요. 제가 거꾸로 물고 나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요게 조금 더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밤에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예, 헤드 앤 숄더가 생기면은요 반대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된다고 해요. 확률 7, 80%.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도 약간 헤드 앤 숄더 같기도 하지만 저점을 높인 추세 형성이 오히려 더 많네요. 얘는요. 야, 너는 그렇게 어떻게 잘 보고 이렇게 선을 쫙쫙 긋냐? 예, 오랜 노하우입니다. 예, 이렇게 주식 분석만 제가 몇 년인가요? 예, 물음표를 찍어 놓을게요. 제 나이가 들통이 나니까.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 시장.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죠. 전 세계적으로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 나쁘지 않아요. 물론 안 좋은 뉴스 되게 많아요. 뭐 극단적으로 놓고는 미국 뭐 부도 사태 날 수도 있다. 정부 부도.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일부 언론에서 미국. 에이, 그건 그냥 모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논설위원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금리 상승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금리 또 올라갈 거고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장 반응은 이 하락에서 대부분 반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금리로 연결되는 것이 또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인플레이션 이것도 이미 다 감안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유가라든가 뭐 이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공급단에서 병목 형상 뭐 얘기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요 차를 한 대 만들려면은 여러 부품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한 부품이 상당히 모자라는 거야. 더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 만들어서 못 파니까 여기에서 밑에 단 부품 소재 쪽에서도 밀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일부 언론 분석기관에서는 11월 달이면 풀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당장 다음 달이에요. 그렇다면 선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하락이 있었던 바로 이 10월 초까지 있었던 하락이 어느 정도 다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악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시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었던 가장 큰 원동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TSMC라고 중국의 비메모리 중국이 아니죠. 대만. 세계 1위 업체죠. 삼성전자가 여기 따라잡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약간 물음표를 찍었어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망치를 얘네들은 상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가장 큰 기업이 좋게 보네?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도 다 안 좋다고 했는데, 현장에 있는 얘네들은 좋다고 하는데,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시각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죠.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아주 긴 연휴 지난 이후에 그 전에 쭉 올라가서 상승폭의 반 정도를 딱 지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요, 매물대와 지지대, 이 한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주가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 차이는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손해보면 매물대가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면 굳이 팔려고 하는 매물대가 없고 오히려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이렇게 심리적인 분석도 합니다. 투자 심리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예요, 오히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 규제하고 요번에는 요 급락하는 날 규제가 나왔었던 게 뭐죠? 금융 규제가 있을 거다. 근데 그날 또 금융주가 별로 안 빠졌어요, 중국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제 규제보다는 전력난에 대한 해소 관점, 그리고 또 하나, 동계올림픽이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만 증시가 오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왔어요. 2.4% 올라갔습니다. 왜? TSMC 때문에. 반도체. 볼까요? 반도체 지수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대만 볼까요? 여기 보세요. 거의 똑같죠? 대만의 TSMC가 워낙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이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까? 의문 가죠. 산업 구조도 비슷한데 가만히 여기서 살펴보시죠. 여기에서 이만큼 하락했는데 여기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뚝 떨어졌어요. 이거 왜 떨어졌다 그랬죠? 이놈의 외국인들이 선물로 두르게 팼어요. 나 주식 팔 거 다 팔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끌어올려? 이런 류예요, 이런 류. 그래서 아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가 됐죠? 반대 매매가 아주 많이 나왔죠, 이날. 그래서 시중에 반대 매매가 몇이 나오고 스탁론 반대 매매가 몇이 나오고 이런 찌라시까지 돌아졌어요, 이날 바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해냈고 다 토해냈어요. 선물로 밀렸거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상승 인태형이라 했죠. 바로 그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3일 연속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대만 증시 같은 경우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더 강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바닥 탈피, 국면이고 추세 전환,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3개. 이거를 보세요. 바닥에서 많이 하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났고요. 뭐요? 상승 잉태형이 나타났고요. 바닥권에서 하나, 둘, 3개의 빨간 거, 양봉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적산병이라 그래요. 야, 오늘 유식한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이거 공부하세요. 저희 회원들 오늘 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 하나씩 공부 같이 하면서 왜 이거를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권에서요,
더 이상 던질 물량이 없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매물이 없으니까 툭툭툭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해요. 요게 모두 다 지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타난 적산병은 추세 전환이라고 해요. 두 개가 동일시해서 나타났어요. 이거 언제 나타났어? 지금 차트가 준비 안 됐는데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저 밑바닥에서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지금 바닥입니다.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400포인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때 오래 같이 오셨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응원의 댓글. 이런 현상에서요. 쉽게 안 빠져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 크게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 안 빠질 것 같아. 이게 다 지지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더 떨어져 봐야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겁이 나죠. 여기서도 겁이 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 내일부터 떨어지라 그래.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야. 한계선이 생겼다라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겁먹을 필요 없구나. 돈이 좀 있으면은 좀 눌릴 때, 즉 조정 시에 이제는 매수해도 되는구나. 여기에서 조정 시 매수였으면 물렸죠.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게 깨끗한 양봉이 아니라 십자 도지였기 때문에 한 번쯤 3000포인트 다음 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선 사자 이거지? 내 얘기는.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다음 주 3100포인트까지는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코스닥 좀 더 강하죠? 왜요? 삼성전자 때문에요. 삼성전자 못 가고 중소형주들이 갔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소부장, 이들 종목들이 갔기 때문에 훨씬 더 강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훨씬 더 강해요. 상대적인 강세. 이런 맥락에서 코스닥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대형주단,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특히 SK하이닉스라든가 전기전자의 대형주단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오늘은 더 강했어요. 조금. 하지만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얘도 똑같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상승 잉태형이라고 긴 음봉 옆에 그거보다 작은 캔들. 그리고 하나, 둘, 요게 애매하지만 세 개. 요거 때문에 약간 눌릴 수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월요일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사야 된다니까? 초심자 혹은 되게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조금 떨어지면 틀렸네.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번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려도 그렇게 안 눌린다니까?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이게 투자 전략이에요. 안 그랬으면 신용 몰빵으로 그냥 빡 질러놓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죠. 투자는요. 안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여기에서요, 약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날 엄청 밀렸죠? 갑자기 외국인이 선물로 밀어버렸어요. 외국인이 선물로. 주식은 그렇게 매도도 안 했고요. 전반적으로 매매도 별로 없었어요. 외국인 선물로 지수를 누르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푹푹 나온 거야. 그런데 바로 이날, 그 전날, 그리고 여기서부터 외국인 기관은요, 풋옵션에 매도가 진행됐어요. 풋옵션은 뭐예요? 하락에 돈을 거는 건데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볼게요. 풋옵션 매도.
기관은 풋옵션 매도. 이거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매도란 더 이상 안 떨어진다에 돈을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만큼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떨어지는 만큼.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200억, 300억, 300억 정도. 그러면은 무한대로. 풋옵션이 이때 몇 배가 나는 줄 아세요? 3일 사이에 20배에서 40배가 났어요. 그러면은 1억을 매도 쳐놓으면은 20억을 물어주거나 40억을 물어줘야 돼. 이해하기 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기일까지. 제자리는 갖다 놔야 돼. 제자리는 갖다 놔야 돼.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저는 회원들도 그렇고 공개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예, 수요일날 공개방송 오신 분들, 뭐, 또 향후에도 또 할 테니까, 예, 다음번에 또 같이 한번 하세요. 예, 절대 떨어질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리는 최소한 와야 된다. 근데 오늘 약간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강한 모습이라면 다음 주 할만하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증시 화두 종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 종목 여러 개 말씀을 드리죠. 못 보셨던 분들은 그 방송을 보시면 여기에 안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별로 얘기 안 한 종목이라든가 멘트를 짧게 했던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입니다. 현대차는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발빠른 시황에서. 기아, 자동차 좋다며. 예,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쭉 더 올라갑니다. 에이, 떨어졌는데 뭘 좋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떨어지면 주 지대에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 마인드가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초보자 여러분들은요.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주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현대위아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더군다나 하락 추세대를 보시면은요. 희한하죠?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하락할까? 희한하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연구했을 때는 참 희한하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추세대 상승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변해요. 추세가 변했어요. 네,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SK하이닉스 오늘의 화두 종목이죠. 이야, 끝없이 하락할 것 같았어. 우리 같이 공부한 거 뭐요? 바닥권에서 적산병이 나왔어요. 빨간 거. 언제?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물론 여기도 적산병인데 이런 적산병 말고요. 뚝뚝 떨어져 있는 이런 적산병. 그러면은 얘도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 물론 하루 이틀 조정 줄 수 있어. 여기까지일지 그냥 갈지 이거는 내일 봐야 하는 얘기고, 월요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 조금씩 되시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떨어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낫고, 없는 사람은 떨어져서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셨던 종목은, 분들은 이 종목 좀 떨어지니까 좀 사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얼마에 살게, 이거는 분석 기법이 달라요. 산정 가격은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IP 회원 제도도 하는 거고, 우리 무료 문자 회원께도 장중에 종목을 드릴 때, 관심 종목 드릴 때 그런 때에 드려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그거는 뭐 볼 수 없는 거지. 뭐 여기서 딱 보이는 거는 95,000원이네요. 여기 오면은 일단 사줘야겠네.
다음, 오늘 화두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난티아 신원입니다. 대북 관련주죠. 미국 국무부에서 또 뉴스를 내보냈어요.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제안을 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쭉 올라가는데 아난티는 뭐예요? 주도주라고요. 분위기 살리는. 신원은 대장주예요. 가장 탄력이 좋은.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지지만 저는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왜요? 정치인 관련주하고요. 대북, 외교 관련주는요. 악재가 발생하면 매수해요. 악재가 발생할 때 매수해야 돼요. 미사일 쐈을 때, 급락했을 때, 어이구야!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표정 보셨죠? 예, 긴장하면서 어디에서 살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 그렇게 한다고요. 예, 이런 때 그냥 한 번 더 밀려도 이런 날 샀으면 얼마나 좋아. 조금 더 밀렸어도. 악재가 나올 때. 왜 그러냐면요. 정치인 관련주라든가 이런 대북 외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성 악재. 특히나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급락했었던 요인이 뭐였었죠? 남북 연락망? 안 받았죠? 끊어버렸죠? 그런데 다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거 끊기 전까지는 다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단기 미사일 더 쏘고 미사일 우리나라에 쏴요? 미국에 쏴요? 아니잖아요. 그냥 과시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잠수함,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북주 좋게 보라고 공개 방송에서도 아난티 신원에 대해서 멘트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개 방송에 와서 그래도 하나하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제가 제시했었던 관심주 방송이라든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몇 종목 말씀을 드리죠.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자력이죠. 물론 이 원자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작년부터 제가 계속 밀고 왔었던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에 있는 종목, 즉 주도주는 두산중공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오랜 횡보를 했고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급등을 합니다. 프랑스 마카롱이 아니라 마크롱이죠. 예, 이건 유머로 일부러 그런 거니까 웃으세요. 예, 프랑스. 예, 여기에서 호재가 나왔죠. 그리고 일본에서 또 오늘 또 호재가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발전 단가가 석탄 엄청 올라가서 모자라서 지금 비가 와서 또 캐지를 못해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원자력을 해야지. 발전 단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일본까지. 그러다 보니 오늘 올라가요. 이게 대세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아침에 투자 전략으로 제가 매일 제시하는 것이 대북 관련주이고요. 대북 관련주, 그리고 대체 에너지, 풍력, 수소,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관심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것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CPU죠. 엑시노스. 바로 그것에 따라 투자를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고 하면 누가 수혜를 보겠니? 이 관점에서 비메모리에서 네페스 아크랑 하나마이크론, 그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박스권 더 이상 안 떨어졌어.
지수는 여기까지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얘는 안 떨어졌어. 주인이 있다는 거지. 쭉 올라갑니다. 글쎄요, 대세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 예, 이번 주에 관심주로 제시했었던 종목들이에요. 두산 피월셀, 이번 주 제시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있죠? 5만 원을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몇 달간,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예, 소위 꾼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가려고 저지랄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막말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야, 엄청 흔들어대네. 얼마나 보내려고? 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싶거든요. 오늘 좀 밀렸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예,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큼 다시 또 5만 원에서 약간 밀린,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A스토리, 제가 생각했었던 지지대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42,000원 권역에서 지지받고 요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한 번 더 요만큼 떨어졌어요, 더. 그런데 다음 주 기대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예,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여기서 우리나라 제작사, 여기에 투자, 디즈니 플러스까지 또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군요. 다음 주, 토요일, 지리산. 기대작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작이죠. 이거 벌써 봄부터 기관에서는 얘기했었던 대작이에요. TVN에서 하는데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기대작이 있을 때는 두 번 봐야 돼요. 한 번은 그 기대감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개봉하는 날, 오픈하는 날, 근데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끝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그 전까지 올라가요. 그 뒤에 조정을 약간 주고요. 개봉 후에. 왜? 얼마나 팔릴지 모르잖아. 얼마나 시청률이 나올지 모르잖아. 게임 같은 경우 얼마나 유저들이 정말 좋을지 모르잖아. 예, 거기서 좋으면 한 번 더 가요. 이것이 게임주와 OTT 관련주들의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보면 다음 주 기대작도 있지만 기대주이기도 하다라는 거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토요일 날이 개봉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 뭐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네, 오늘 주식 과외 여기까지인데요. 한 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첫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해서 그게 기분 좋게 끝나는 한 주가 아니었나요? 더군다나 중소형주 퍽 올라갔는데 저희는 그렇네요. 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무료 회원 문자로 제가 전략 혹은 종목을 중간중간 드립니다. 010-9628-8231 9628-8231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안 받아요. 문자로 신청 써서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은 신청 바랄게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희망차게 열릴 수 있게 여러분들 주말에는 열심히 쉬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